너를 사랑한단다. 어느 작은 마을에 5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5남매에게는 엄마도 아빠도 없었어요. 밥 짓는 일이며 장작 패기 등 힘든 집안일을 스스로 해야 했죠. 저녁이 되면 5남매는 모두 지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외로운 5남매에게 새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 5남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한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이 우리 아버지라고? 5남매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이 소식은 날개를 단 듯 온 마을로 퍼졌어요. 사람들은 5남매를 찾아와 함께 기뻐해 주었지요. 참 잘 됐구나, 얘들아. 왕이 곧 너희들을 보러 오신다지? 왕이 오시면 왕의 마음에 쏙 들도록 잘 보여야 한단다. 알았지? 뛰어난 재주를 보여드리면 아주 좋아하실 게다. 뛰어난 재주라고? 5남매는 모두 왕의 마음에 들고 싶었답니다. 첫째는 조각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멋진 나무 조각을 드리기로 했죠. 볼품없던 나무 토막도 첫째의 손을 거치면 살아있는 듯한 조각이 되었답니다. 둘째는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멋있는 그림을 드리기로 했지요. 둘째의 그림은 어디에 걸어도 손색 없을 만큼 훌륭했답니다. 셋째는 노래를 아주 잘 불렀어요. 그래서 왕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리기로 했죠. 셋째의 노랫소리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였답니다. 넷째는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왕을 위해 훌륭한 박사가 되기로 했지요. 늦은 밤에도 넷째의 방에는 불이 꺼질 줄을 몰랐어요. 넷째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였답니다. 이 정도라면 모두들 왕의 마음에 쏙 들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막내는 달랐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조각을 하지도 못했고 그림 그리는 재주도 없었어요. 노래를 부를 때면 모두 귀를 틀어막았고 글을 읽을 줄도 몰랐지요. 막내는 작고 평범한 꼬마였어요. 꼬마에게 있는 것이라곤 마음뿐이었답니다. 꼬마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지요. 용돈을 아껴 언니 오빠들에게 줄 간식을 사기도 했고 무엇이든 먼저 양보했어요. 거지들에게도 친절했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해주었지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꼬마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하지만 꼬마는 왕에게 뭘 보여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왕이 곧 오실 텐데 큰일 났네. 꼬마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꼬마는 조그만 조각칼을 들고 첫째에게 갔어요. 첫째는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지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내게 조각하는 법을 가르쳐줘. 꼬마가 말했어요. 그러자 첫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난 지금 굉장히 바쁘단다. 왕이 곧 오시잖아. 미안하지만 저리 좀 가주겠니? 꼬마는 힘없이 칼을 내려놓았어요. 꼬마는 털이 다 빠진 붓을 들고 둘째에게로 갔어요. 둘째는 언덕에서 노을진 하늘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 그림 잘 그리는구나. 꼬마가 감탄했어요. 나도 알아.
둘째는 귀찮은 듯 대꾸했어요. 내게도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줘. 그러자 둘째는 팔레트에서 눈길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나 지금 굉장히 바쁘단다. 왕이 곧 오시잖아. 미안하지만 저리로 좀 가주겠니? 꼬마는 힘없이 붓을 내려놓고 뒤돌아섰어요. 꼬마는 가수인 셋째에게로 갔어요. 셋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셋째의 노랫소리는 언제 들어도 완벽했어요. 꼬마는 셋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나도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 하지만 셋째는 꼬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사람들의 환호소리에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였거든요. 휴, 꼬마는 조그맣게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꼬마는 마지막으로 넷째를 찾아갔어요. 큼지막한 글자가 적혀있는 책을 내밀며 말했지요. 나는 왕에게 드릴 게 하나도 없어. 내게 글 읽는 법을 가르쳐주면 왕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넷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깊이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꼬마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 좀 도와주겠어? 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제서야 넷째는 책에서 눈을 떼며 대답했어요. 난 지금 굉장히 바쁘단다. 왕이 곧 오시잖아. 미안하지만 저리 좀 가주겠니? 꼬마는 하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며칠 후, 한 낯선 아저씨가 마을을 찾아왔어요. 나귀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니? 아저씨는 꼬마에게 부탁했어요. 꼬마는 발딱 일어나 아저씨를 쳐다봤어요. 아저씨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눈매가 아주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아저씨의 부드러운 미소를 보자 꼬마는 금세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꼬마는 얼른 나귀 고삐를 잡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 마을엔 왜 오셨나요? 누굴 좀 찾고 있단다. 멀리서 오셨나 봐요. 피곤하시면 여기 좀 앉아서 쉬세요. 꼬마는 담장 옆에 긴 의자를 가리켰어요. 키가 큰 아저씨는 의자에 앉아 담장에 몸을 기댔어요. 그리고는 바로 잠이 들었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아저씨는 꼬마가 쳐다보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꼬마는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돌렸어요.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니? 네, 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니? 그냥 아저씨는 마음씨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아저씨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영리한 아이구나. 내가 돌아올 때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겠니? 신이 난 꼬마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고 말고요. 아저씨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찾으셨어요? 꼬마가 물었어요. 그렇단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첫 번째로 만난 아이는 조각가였어. 그는 조각을 완성 중이었는데 내가 말을 걸자 바쁘다며 가라고 하더구나. 두 번째 아이는 화가였단다. 언덕에서 그림 그리는 걸 봤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어. 사람들이 저을 때 방해하지 말라고 했거든. 세 번째 아이는 가수였어. 노래 연습이 끝난 후 말을 건네자 시간이 없다고 하더구나. 네 번째 아이는 만나지도 못했단다. 공부를 하기 위해 도시로 떠났다지 뭐니. 꼬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차린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는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는걸요? 꼬마가 물었어요. 왕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 일부러 그랬단다. 사람들은 내가 왕인지 알면 아주 어색하게 행동하거든. 모두들 내 마음에 들려고만 하지. 갸우뚱거리는 꼬마를 보며 왕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단다. 왕이라면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들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사실 난 그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단다. 진짜 아버지라고요? 그렇단다. 그들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아버지 말이야. 진짜 아버지는 아이들이 뛰어난 재주가 없어도 멋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도 사랑한단다. 왕의 말에 꼬마는 외치듯 물었어요. 그럼 나 같은 아이도 사랑해 주시나요? 그럼 사랑하고 말고. 하지만 나는 하나도 멋지지 않은걸요? 왕은 꼬마를 번쩍 안아 나귀 등에 태웠어요.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너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마음이 있잖아. 너의 사랑스러운 미소와 친절한 행동에 나는 무척 기뻤단다. 남들처럼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단다.